클라우드 관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1 Send Anywhere로 사진 전송하기인데요. Send Anywhere를 이용하시게 되면 스마트폰과 PC에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 또 키 번호만 알게 되면 다른 사람도 다운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왜 클라우드냐? 클라우드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클라우드라는 거는 서버에 저장되면 그냥 클라우드 그런 개념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Send Anywhere를 설치하시게 되면 열어보시면 광고 잠깐 나오고요. 예, 그럼 이제 사진을 눌러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진을 컴퓨터에 전송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전송할 사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내기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뭐 2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2장 선택하시고 보내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428110 숫자 나오죠. 예. 컴퓨터에도 이제 Send Anywhere를 설치하시면 돼요. 만약에 Send Anywhere가 없다,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크롬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Send Anywhere 이 사이트를 가시면 됩니다. 뭐 굳이 로그인은 안 하셔도 돼요. 자, 받기라고 돼 있죠. 받기 여기 키에다가 428110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운받는 거 있죠. 누르시게 되면 광고 후 전송이 시작됩니다. 2초 후 이제 1초 후 전송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받는 중. 여기서 보냈다라는 거 지금 보내고 있는 과정 보이시죠? 받는 과정이고요. 예, 지금 2개 파일을 다운로드 다 받았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 한 장일 때 모르지만 2장일 때는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Send Anywhere 이렇게 돼 있죠. 눌러서 폴더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운로드에 받아진 거죠. 여러 개 있으면 압축이 되는 거니까 여기 압축 풀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방금 전에 전송된 사진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짜별로 지금 그룹화 시켜놔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2개는 다운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QR코드 찍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컴퓨터에서 사진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보내기 플러스 누르시면 사진에서 이 사진하고 열기 또 플러스해서 또 계속 추가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자, 보내기 누르게 되면 광고 후 이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닫기 누르게 되면 455955 나왔죠. QR코드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받기를 누르시면 돼요. 받기. 여기다 키 번호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QR코드를 눌러서 지금 여기 인식했죠? 벌써? 그러면 지금 이제 다운받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벌써 완료하고 끝났네요.
사이즈가 워낙 작아서 금방 끝난 겁니다. 전송 내역에 얘가 와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샌드 애니어는 이렇게 상당히 간단하게 주고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앱도 전송할 수가 있어요. 앱. 상대방 스마트폰에 샌드 애니웨어가 깔려 있고 나도 샌드 애니웨어가 깔려 있으면 내가 여기서 눌러서 여기서요. 지금 이제 자, 보내기 쪽에서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앱 돼 있죠. 앱. 그럼 나는 이 앱을 누군가에게 보내줘야 되겠다. 그러면 보내기 누르면 이 앱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샌드 애니어로. 그럼 6개의 키가 보이겠죠? 그럼 그 키를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일로 보내주게 되면 샌드 애니어로 해서 상대방은 받기에서 방금처럼 6개 키를 넣게 되면 상대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그 앱이 없다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앱을 쉽게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지나면 다운을 못 받습니다. 샌드 애니웨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3-2 네이버 클라우드로 사진 관리하기인데요. 여러분이 워낙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를 열게 되면 첫 열리는 페이지가 이렇게 폴더로 열리면 상당히 좋은데 폴더로 열리지 않고 열리는 게 다르게 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화면 설정이거든요. 첫 화면 설정이 이게 특별한 순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 처음 걸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네이버 클라우드를. 그럼 특별한 순간이 이렇게 열려버린단 말이죠. 그 날짜에 맞는 특별한 어떤 순간이 있으면 그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팅을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를 열었을 때 메뉴를 눌러서 설정 들어가셔갖고 첫 화면 설정을 이렇게 모든 파일로 해주세요. 그럼 이제 다시 네이버 클라우드를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폴더로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예요. 첫 화면을. 자,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설치하시게 되면 와이파이일 때 사진을 자동적으로 올리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 올리기를 꺼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메뉴 눌러서 설정을 들어가시면 자동 올리기 돼 있어요. 이게 끔으로 저는 해놨는데 이 켜져 있단 말이죠. 켜져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은 게 네이버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해놔요. 그럼 이게 어디 올라가느냐, 이쪽에 보시면 자동 올리기가 있어요. 폰 사진 올라간 거, 이거 지금 내 폰에 저장된 사진을 자동으로 올라간 건데 이제 폰 사진 설정으로 바뀌었네요.
자, 무조건 이 자동 올리기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앨범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 사진 동영상 봐도 되고 그러는데 음, 웬만하면 무조건 꺼주세요. 자동 올리기를. 자동 올리기 허용하시게 되면 자동 올리기 켬돼 있고 요거 허용하시게 되면 이제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진 찍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끄시고 요것도 꺼주세요. 그러나 이제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신 분들은 켜두시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끄기를 권장합니다. 올라가다 네트워크 때문에 늦어가지고 내가 정말 인터넷 쓰고 싶을 때 못 쓸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꺼주시고 이거 끄는 걸 가장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예, 설치할 때 자동 올리기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는데 그걸 그냥 무심코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냥 넘어갔으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사진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폴더 돼 있죠.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연습용으로 할 거니까요. 저는 친구들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 니은 순서대로 해서 친구들이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들어오니까 당연히 폴더 만들었으니까 파일이 없겠죠. 자, 플러스 눌러서 사진 여기다 이렇게 올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페이스 앱을 써가지고 한 건데요. 뭐 이렇게 해서 올리기 누르면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려요. 이게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완료 목록 삭제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안 올라오고 어디로 갔을까요? 친구들로 들어갔겠죠? 친구들로. 예, 이렇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사진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올리기 하시게 되면 일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엔드라이브 루트로 들어가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폴더 변경해서 내가 올릴 폴더를 분명히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일로 올리겠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하시고 나서 올리기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완료 목록 삭제. 올리기 목록 자동 올리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일로 올라옵니다. 내가 직접 올린 건 일로 올라오는 거고요. 자, 올리기 목록에서 이제 이렇게 친구들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아까 폴더 정하지 않으면 루트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름 변경하는 걸 또 올렸을 때요. 클라우드 이제 폴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때가 있는데 친구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요. 폴더명을. 그럼 점점점 누르시게 되면 이름 변경이라고 나옵니다. 이름 변경. 자, 뒤로 가서 아니면 이 친구들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교재처럼 보시게 되면
친구들 점점점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안 보이고 교재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어, 조금 바뀐 상황인데요. 상황에 따라 좀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이 작은 분들은 이제 교재처럼 나오고, 지금은 이제 좀 화면이 커져서 지금처럼 나오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통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대로 적용하셔갖고 적응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창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누르시면 폴더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동창 친구들이니까 디귿으로 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와 있네요. 자, 이번에 폴더 하나 또 새로 만들어 볼까요? 자, 폴더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폴더를 만들었다 쳐볼게요. 이걸로 따로 만든 거예요. 자, 이 재성이라는 폴더를 만들었는데 이 폴더를 다른 장소로 이동할 거예요. 그럼 점점점 누르셔가지고 이동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길게 롱 터치 하시게 되면 하단 부분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예.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로 옮길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동창 친구들로 옮기겠다. 선택 완료 하시면 폴더 이동이 동창 친구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물론 이제 폴더 뭐 내용이 없으면 지우고 다시 만들면 되겠지만 그 안에 사진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요 옮겼으면 닫기 하시고, 자, 동창 친구들 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이동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길게 눌러서 선택을 하세요. 예, 이 세 개를 이동하겠다. 그럼 어디로요? 통창 친구들로 다시 들어가서 이 안에 폴더가 나와요. 그럼 폴더 선택하고 요 세 개가 일로 들어갔겠죠. 자, 선택하고 나서 뭐 우리 컴퓨터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이동하겠다. 그러면 어떤 폴더에 어디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동을 잘 하셔야 돼요. 관리를. 어차피 폴더 정상적으로 뭐 제대로 한 번에 딱딱 넣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해 보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이제 지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휴지통 누르시면 지우는 거는 간단합니다. 삭제해서 지우시면 돼요. 그럼 완전히 지워졌을까? 폴더도 해서 휴지통 눌러서 삭제할게요. 완전히 지워졌을까? 라는 얘기예요. 동창 친구들 폴더도 눌러서 삭제. 우리 컴퓨터에서도 지우게 되면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점점점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휴지통이 있습니다. 7개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웠으면 다시 되살릴 수도 있지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클라우드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휴지통 비우기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휴지통 용량이 0 돼 있죠. 자, 메뉴 눌러서 보시게 되면 설정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 용량 여기 봐보세요. 저도 이제 30기가 주는데 22.73GB예요. 불필요한 건 빨리빨리 지우셔야 되는 거죠. 자, 용량 관리 보시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이게 될 거예요. 클라우드는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로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시게 될 때가 곧 오게 될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무료로 쓰시려면 확보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는 이제 휴지통이 없어졌습니다. 휴지통 여기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굳이 설정까지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네, 여기서 휴지통 누르게 되면 여기 0KB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지워졌다. 그리고 여기 설정 누르시게 되면 자동 삭제 30일 후 삭제하면은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던 게 30일 후 영구 삭제된다라고 돼 있죠. 네, 이것도 자동 삭제 안 하게 되면 계속 남아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폴더 공유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올려놓으면 상대방이 내가 뭐 올려놓고 다운받아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내주고 메일로 어떤 폴더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봐 라고 하신다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서를 이제 공유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점점점 누르시게 되면 공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허용하시고 이제 여기 명단들이 쭉쭉 나오죠. 명단 여기서 이제 누구한테 공유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찾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 선택하게 되면 한 명 초대하게 하게 되면 요 메일로 가요. 메일로 가면 메일에서 수락을 하게 되면 공유가 되는 거죠. 여기 하게 되면 편집을 못 해요. 그냥 보기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 명 초대하기 보내볼게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보고서에 여기 사람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한 명 지금 공유 보내놨다 이런 얘기예요. 점점점 눌러서 공유 들어가게 되면 누구에게 공유했는지 다 보이게 되는 거죠. 또 멤버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연필 눌러서 편집 못하게 하겠다. 여기는 공유 이제 안 시켜주겠다. 공유 해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뭐 많이 있으면 여기 한번 누르면 이제 여기는 공유를 아예 해제를 해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유 보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볼 수 없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라든가 SNS 세상은 공유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유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시면 세대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에이징이란 건 이 공유의 세상이니까 공유를 자꾸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챕터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